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유서나 신변 정리가 없고 가족 및 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망상 중 실족 가능성이 있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7나 205348호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나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나 기타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의 정황 사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작성한 자살을 계획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전날에 작성한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은 통상적인 유서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거나 정신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고의로 추락하였고 이는 당해 약관에서 정하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으로 보험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처음부터 투신할 의사를 갖고 책상 위로 올라갔으며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문자 메시지나 블로그의 글을 보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는 가족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출되었습니다. 쟁점 다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상해보험 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자살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면책 예외 사유에는 외인성 정신질환, 내인성 정신질환, 심인성 정신질환, 일시적 심신상실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은 자살을 계획한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우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투신을 실천하였으며 추락 현장에 휴대폰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신변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자살 동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외동딸의 방의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였고 사고 당시 서남, 그 여자친구, 딸, 아내 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족이나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행위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익자가 명백히 입증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평소 병원에서 심신상실 등을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망 직전 며칠 전에 발견된 이상 징후를 언제 처음 발견되었고 어느 정도 지속되었으며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되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성 정신상태 또는 인격장애
주치로 인한 음주 명정 상태,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이 있었다면 약관에서 정하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기획자 측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부모와의 불화, 직장에서의 문제 등은 어느 정도 망인의 정신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영적인 정신상태나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이야기하며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전날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심신상실로 보기에는 문자 문장이 뒤죽박죽 엉켜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 피고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평가 수익자의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에 따른 망인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인 최근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위해 모델하우스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화장품을 구입하였으며 가족들과 영화 관람을 하고 지인을 만나 책을 선물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자살의 의사를 계획한 유서나 신변을 정리한 흔적은 없으며 반대로 보험자는 일반인 상식에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증명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있을 만한 가설이나 경험칙에 따르면 망인은 일반 평균인과 달리 철학적인 사고가 활성화된 자로서 죽어도 또 다른 삶이라는 망상의 일편으로서 자살 경험 등의 호기심에 책상에 올라가서 베란다가 없는 위험한 구조의 창문에 얼굴을 내밀다가 순간 책상이 균형을 잃으면서 그대로 추락하였고 책상은 제자리로 돌아왔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측면을 증명하는 것은 추락 현장에서의 망인의 휴대폰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설령 충동적으로 책상에 올라가서 투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내, 처남, 그 여자친구, 애지중지에 아끼는 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시점에 투신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평생 안고 갈 크나큰 심리적 충격을 준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심신상실 등에 포함되는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심은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의 해석에 대한 법리 오해, 심리미증 등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례 우리 강의 286회부터 294회까지 374회부터 390회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